그렇죠. 6월 2일 날 발표된 것인데요. 서울시에서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역세권 복합 개발을 이제 본격화하겠다. 역세권 복합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복합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수립 기준을 발표했죠. 이 보도 자료에 근거해 보면은 이 수립 기준이 무엇인가? 사업 대상지 기준 첫 번째, 두 번째 용적률 체계, 그리고 세 번째 이 완화된 용적률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 건축 계획에 대한 기준까지 바로 발표를 했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수립 기준이다. 수립 기준. 이 수립 기준을 살펴봐야 역세권 복합 개발에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더 높은 투자의 과실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뭐예요? 사업 대상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승강장 경계 반경 250m, 250m가 1차 역세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2차 역세권은 500m입니다. 도로와 면적 요건을 뭐예요? 충족을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충족을 하는 준주거 지역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준주거 지역이 서울에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2종, 3종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2종 일반, 3종 일반들이 많습니다. 2종 같은 경우만 해도 서울 전체의 63%나 될 만큼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이 뭐예요? 무슨 기준이에요? 바로 위에 도로와 면적 요건이 면적은 바로 1,500에서 2,500제곱미터. 요거는 보도로는 가로구역이니까 6m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가로구역의 절반 이상, 즉 사면이 가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면 최소한 2면 이상 특히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노후도 요건은 역세권 개발이니까 요 노후도 요건은 역세권은 60%입니다. 일반 도시 및 중앙정 정비법에 근거해서 재개발을 진행할 때는 노후도 요건이 3분의 2 이상이지만은요, 역세권 개발은 60%다. 요거 이제 확인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충족하는 곳이어야 하며 구릉지 같은 경우는 해발고도 40m, 경사도 10도 이상. 이게 저층 주거지와 인접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 보셔야 됩니다. 해발고도 40m 이상의 경사도 10도 이상 또는 저층 주거지와 인접하는 경우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 사업 대상지예요. 사업 대상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요건들, 여기에 요건에는 무엇입니까?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노후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된 상태의 준주거 지역으로 바로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 갈 수 있다. 둘째는요, 용적률 체계죠. 용적률 체계. 현행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과 같게 하되 상한 용적률, 도시계획 측면의 중심지 체계,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한 대상지 입지 진출입 도로폭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출입 도로 폭이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 용적률을 몇 프로까지 해요? 최대 700%. 그러면 서울의 역세권 개발이니까 서울의 경우 제2종 200%, 제3종은 250%, 준주거는 400%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되는 경우에 비해 최대 300%를 추가로, 즉 여기 700%라는 말은 준주거 400% 플러스 300%를 추가로 해서 700%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대신 조건은 간선도로변에 면하고 진출입 도로폭이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 최대 700%까지로도 용적률 체계를 완화해 주겠다.
700%면은 정말 상당히 올라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700% 정도만 되면은요, 사업성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올라가는 것의 75%는 기부 체납입니다. 50%지 않아? 근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실제는 75%라는 말, 이것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민간 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뭐예요? 공공기여로 제공을 해야 돼. 공공기여로. 이 공공기여로 제공을 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 70%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30% 이하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30% 이하는 공공시설,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안에 단지 내에 상가 등 비주거 시설이 있어요. 그것은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하되, 10% 이상으로 하되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 5%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 50%를 공공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 50%만 공공기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50%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50대 50으로 돼요. 상승된 용적률의 50대 50으로 하는데 이 50%는 요거는 공공기여 내지는 바로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기여 내지 공공시설이에요. 공공시설인데 이것은 뭐예요? 여기에 또 절반은 민간 임대, 그리고 요게 일반 민간 분양이 되는 거예요. 분양. 실제로는 25%밖에 혜택이 없어요. 역세권 복합개발에서. 정말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이제 운영할 때의 사업성 검토가 좀 더 면밀히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민간이 역세권 복합개발을 진행할 때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 특히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이 부분들은 파이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 내용은 그렇게 실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성 검토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 고밀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 제한 완화책,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용적률 올려주는 거 중요합니다. 용적률 올려주는 거 중요하지만은 높이 제한에 대한 완화책이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용적률만 올려주면 뭐합니까? 건축법상 이격거리를 전부 띄고 나면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또 용적률을 다 찾아먹고 싶어도 못 찾아먹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높이 제한 완화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채광 이격거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 용적률과 뭐예요? 연동을 하죠. 연동을 해서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아파트 높이는 건축법상이에요. 건축법상 경계선과 아파트 간 거리의 4배 이내로 제한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자, 대지 경계선이 있어요. 여기에 20m를 두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20m의 4배 이내니까 아파트 높이는 몇이에요? 80m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80m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설사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도요. 35층까지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주거 지역은 층수에 대한 어떤 그 고도 제한, 건축법상으로 보면은 제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80m밖에 못 올라가. 30m를 띄우면은 보통 4배니까 120m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격거리를 많이 띄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 역세권 복합 개발의 실제 사업 면적이 어떻게 돼요? 1,500에서부터 5,00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5,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요거 한 450평 내지는 약 1,70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 용적률을 높여보면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기 때문에 대지 경계선의 이격거리나 아니면 동간 경계의 이격거리를 크게 해서 높이에 대한 제한을 두게 되면, 그건 뭐예요? 건축법상 제한을 두게 되면은 높이 못 지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용적률을 다 찾아 먹지 못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꼴이 되죠. 이렇게 해서 또 동간거리가 있죠. 동간거리가 2배 이내로만 높이를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것을 대지 경계선에서는 8배, 이것의 2배, 8배, 그리고 동간거리는 이것의 2배인 4배, 이렇게 해서 2배씩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완화를 해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는 아까 동간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20m면은 이것을 8배까지 올릴 수가 있으니까 8배까지로 되니까 160m까지 올릴 수 있어요. 80m가 160m까지 올릴 수가 있죠. 80m가. 그래서 높이 제한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뭐 어떤 게 있어요? 동과 동 사이.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요 동과 동 사이가 30m다. 30m. 그랬으면은 지금까지는 2배, 요것의 2배니까 60m까지밖에 높이를 못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4배, 여기는 4배 곱하기 4를 하면은 120m까지 올릴 수가 있죠. 이래서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높이 제한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수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방법이고, 이것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도 원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줘야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